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야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꽤 많이 익숙해졌죠. 아마 뭐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왕좌의 게임이라던가 최근에 마블 영화들까지 저도 어벤져스에서 토르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토르를 좋아하는 건지 크리스 햄스워스를 좋아하는 건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북유럽 신화를 영화나 미드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게임으로 접하시거나 만화로 접하시는 분들도 많은 듯해요. 최근에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인 휘게, 라곰부터 시작해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북유럽 여행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유럽 신화를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입니다. 이 책은 2017년도에 1쇄가 나섰었는데요.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양장본으로 굉장히 예쁜 표지로 거듭났어요. 이 표지가 이렇게 예쁘지 않았으면 제가 동영상을 찍지 않았을 텐데 토르의 망치 너무 근사하죠. 북유럽 신화도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줄거리랄까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린이용, 학습용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존재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왜 닐 게이먼의 이 북유럽 신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굉장한 입담을 자랑하는 작가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심지어 이 책을 보고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 책이 북유럽 신화의 최종 판본은 아닐 것이다. 그런 판본은 인류사가 지속되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이 현존하는 가장 재밌고 아름다운 북유럽 신화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럼 북유럽 신화에 대한 맛보기를 읽어드릴게요. 차례를 보시면 차례에 작가의 말도 있고 주인공 소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 이그드라실과 9개의 세상, 미미르의 머리와 오딘의 눈 이런 챕터들이 쭉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로키의 최후, 라그나로크 신들에게 닥친 최후의 운명 이런 식으로 차례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주인공들 부분과 오딘에 대한 부분, 미미르의 머리와 오딘의 눈, 이 챕터가 제일 짧더라고요. 사실 앞부분에 뭐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던가 이그드라실 이야기도 읽으면 북유럽 신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길고요. 그리고 라그나로크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 지음 박선영 옮김 나무의 철학 주인공들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신과 여신이 많고 이 책을 통해 그 가운데 상당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아들 토르라는 두 명의 신, 그리고 오딘의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인 로키에 관한 것인데, 로키도 에시르 신족과 함께 아스가르드에서 살았다. 오딘. 모든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다. 세상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룬 문자에 대한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다. 오딘은 이 세상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 세계수에 9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어 심한 상처를 냈고 강한 바람이 나무에 매달린 그의 몸을 움켜쥐고 뒤흔들었다. 오딘은 9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리고 홀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막 숨을 거두려는 찰나 마침내 오딘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다.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그가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룬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오딘이 룬 문자를 깨우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고
오딘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다. 마법을 깨우친 오딘은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오딘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만물의 아버지인 최고신이자 사륙의 신이며 교수대의 신이기도 하다. 또 화물과 죄수의 신이기도 하다. 그림니르나 제3인자, third라고 불리기도 했다. 나라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수많은 언어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숭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숭배하는 건 언제나 오딘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각지를 여행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는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쓴 키 큰 남자 같은 행색을 했다. 오딘은 흑인과 문인이라는 까마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 새들의 이름은 각각 생각과 기억을 뜻한다. 까마귀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오딘에게 전하는데 주로 그의 어깨에 앉아서 귀의 정보를 속삭이곤 한다. 그는 흘리드 스칼프라는 높은 옥좌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관찰한다. 그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딘은 세상에 전쟁을 불러왔다. 전쟁은 대개 호전적인 적에게 창을 던지고 전투와 전투에서 사망한 자들을 모두 오딘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시작된다. 전투에서 살아남는 건 오딘의 은총이고 죽는다면 그건 오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고귀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아름다운 여전사 발키리가 그들을 발할라 궁전으로 이끈다. 발할라에서는 오딘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오딘을 지도자로 삼아 그곳에서 마시고 싸우고 축제와 전투를 벌인다. 토르.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천둥의 신이다. 그의 아버지 오딘은 교활한 반면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녔다. 거대한 체구에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다. 맥인교르드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면 힘이 평소의 2배가 된다. 토르가 사용하는 무기는 묠니르라는 놀라운 망치다. 이 망치는 난쟁이들이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곧 살펴볼 예정이다. 트롤이나 서리 거인, 사내 거인 등은 자기네 형제와 친구를 수도 없이 죽인 묠니르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토르는 이 망치 자루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강철 장갑을 끼기도 한다. 토르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인 요르드다. 토르는 모디와 마그니, 모디는 분노한 자, 마그니는 강한 자라는 아들 둘과 트루드, 힘센 자라는 딸 하나를 뒀다. 토르의 아내는 금발 여신인 시프이며 그녀는 토르와 결혼하기 전에 울르라는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토르가 울르의 의붓아버지가 된다. 울르는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신이며 스키를 타고 다닌다. 토르는 아스가르드와 미스가르드의 소저이기도 하다.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 책에서도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로키. 로키는 외모가 매우 출중하다.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호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빠르다. 그의 내면에 엄청난 분노와 질투심, 욕정 같은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로키는 라우페이의 아들이다. 라우페이는 바늘을 뜻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녀의 늘씬하고 아름답고 예리한 용모 때문이다. 로키의 아버지는 거인 파르바우티다. 이 이름은 위험한 타격을 입히는 자라는 뜻인데 파르바우티는 그 이름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였다. 로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자기 머리였다. 로키는 다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꾀가 많았다. 심지어 오딘도 로키만큼 교활하지는 않았다. 로키는 오딘의 의형제다. 다른 신들은 로키가 언제 어떻게 아스가르드에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토르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하다.
신들은 그의 행동을 눈감아줬는데 이는 아마도 로키의 책략과 계획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지만 그만큼 도움을 받은 적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로키 덕에 세상이 전보다 흥미로워졌지만 그만큼 위험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는 괴물들의 아버지이고 재앙의 창시자이며 음흉한 신이다. 로키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로키와 그의 자식들은 모든 것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서 싸우게 되지만 아스가르드의 신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적할 것이다. 미미르의 머리와 오딘의 눈. 미미르의 샘은 거인들이 사는 요툰헤임에 있다. 이 샘은 땅속 깊은 곳에서 콸콸 솟아올라 세계수인 이그드라실에게 양분을 공급한다. 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인 미미르는 아는 게 많았다. 그의 샘은 곧 지혜였다.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에 그는 매일 아침 갤라르 호른이라는 뿔로 만든 잔으로 샘물을 퍼서 마셨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젊었던 시절 오딘은 긴 망토와 모자를 걸치고 방랑자로 변장해 거인들의 땅을 여행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미르에게 접근한 것이다. 미미르 삼촌, 당신의 샘에서 솟아난 물을 딱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제 유일한 부탁입니다. 미미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미르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샘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 침묵을 지키는 이들은 실수를 잘 하지 않는 법이다. 전 당신 조카입니다. 제 어머니 베스틀라가 바로 당신 누이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미미르가 말했다. 한 모금만요. 당신 샘의 물을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전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가는 내 눈이다. 미미르가 말했다. 내 눈을 연못에 넣어라. 오딘은 농담이냐고 되묻지 않았다. 미미르의 샘에 도달하기 위해 거인의 나라를 지나오는 여행은 길고 위험했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구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이상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딘의 얼굴에 단호한 결의가 떠올랐다. 칼을 주십시오. 잠시 뒤 그는 자기 눈을 조심스럽게 연못 안에 넣었다. 연못에 잠긴 눈은 맑은 물 속에서 그를 빤히 응시했다. 오딘은 갤라르 호른에 미미르 샘의 물을 가득 채워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물은 차가웠다. 그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다. 그러자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가 샘솟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하나뿐인 눈으로 눈이 두 개 있을 때보다 더 멀리까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오딘에게는 눈먼 신이라는 뜻의 블린드, 애꾸눈이라는 뜻의 호아르, 불타는 눈을 가진 자라는 뜻의 발레이그라는 다양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오딘의 눈은 지금도 미미르의 샘에 담겨 세계수에게 물을 공급하는 샘물 속에 보존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시간이 흘러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사이의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전사와 수정들을 교환할 때 오딘은 바니르 신족의 새로운 수장이 될 에시르 신 헤니르의 고문 자격으로 미미르를 바니르 신족에게 보냈다. 헤니르는 키가 크고 잘생겨서 왕과 같은 풍모를 하고 있었다. 미미르가 곁에서 조언을 해줄 때 그는 왕처럼 말하면서 언제나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미르가 곁을 떠난 뒤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바니르 신족은 곧 이런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복수를 감행했는데 복수의 대상은 헤니르가 아닌 미미르였다. 그들은 미미르의 머리를 베어 오딘에게 보냈다. 오딘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미미르의 머리가 썩지 않도록 약초들을 문질러 바른 뒤 미미르의 지식이 사라지지 않기를 염원하며 마법의 주문을 외웠다. 곧 미미르가 눈을 뜨고 오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미미르의 조언은 그가 살아있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훌륭했다.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를 세계수 아래에 있는 샘으로 다시 가져가서 미래와 과거의 지식이 출렁이는 물속, 자신의 눈 옆에 그의 머리를 놓았다. 오딘은 갤라르 호른을 신들의 파수꾼인 헤임달에게 줬다. 그가 갤라르 호른을 부는 날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디에 있건 아무리 깊이 잠들었건 상관없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헤임달이 갤라르 호른을 부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을 맞는 라그나로크 때 단 한 번뿐이다. 오늘은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 읽어봤는데요. 맛보기로 주인공 소개와 미미르와 오딘의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